내 맥북 에어를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이야. 내 일 효율성 이런 거에 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 문제점들이 하나씩 기어 나오는 거지. 문제 제기만 하고 이제 해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분량이 적다, 고장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멋있네. 자, 안녕하세요. HB 노트입니다. 오늘은 지금 한 명이 더 있죠? 안녕하세요. 채널 휴리스틱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맥북 에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맥북 얘기를 제가 한 5달, 6달 전? 거의 반년 전에 영상 하나 올리고서 2개 올리고 그 다음에 거의 얘기를 안 했죠.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내 맥북 에어 영상이 되게 조회수 잘 나왔단 말이야. 10만에 넘었단 말이야, 둘 다. 그런데 내가 왜 그거를 지금까지 안 만들었을까? 그 이유를 알고 있어? 이동안 내 맥북 에어를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이야. 쓰지 않았다는 거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지. 딴 게 더 좋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당시에도 너도 그 비슷한 시기에 맥북을 샀었고 지금도 그땐 되게 찬양을 되게 많이 했었어. 총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좀 달라진 것 같아. 너 맥북에 대한 얘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생각이. 나도 그때는 굉장히 좋게 봤었고 장점을 많이 말했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때와 같진 않지. 단점들이 많이 보이는 상태? 그래가지고 지금처럼 그때 처음에는 찬을 맞지 않았던 우리 둘이 왜 이렇게 맥북 에어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같이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이 친구는 아마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라이브 같은 할 때는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번 출연을 했었지. 자기소개를 좀 더 뭐하는 사람인지 좀 자기소개 좀 더 해줄래? 네, 저는 휴리스틱이라고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유튜브를 제작 같은 걸 하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편집이나 이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만드는 거는 또 이제 영상 촬영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아마추어 수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제작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업은 아니지? 그렇지, 본업은 아니니까. 오늘은 편하게 지난 6개월간의 감상을 좀 말해보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 그런데 아까 맥북을 안 쓴다고 했는데 맥북 안 쓴다는 건 거짓말이고 쓰긴 해. 아예 안 쓰는 건 아니야. 내가 무슨 용도로 쓰는지 알고 있어? 이걸? 언제 쓰시죠? 자기 전에 쓰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맥북 에어를 언제 쓰냐면 제가 그 잠자기 전에 침대 옆에다가 틀어놓고 유튜브에서 뭐 그런 거 있죠, 뭐 ASMR 이런 거 영상 그거 틀어놓고 잘 때만 써요, 그때만. 그런데 그렇게 쓴 이유가 있는 게 그것도 뭐 맥북 에어의 장점 때문에 쓰는 거긴 한데 뭐 팬이 없고 그리고 화면도 좋고 스피커 좋고 이래가지고 그냥 침대 옆에 틀어놓고 영상 틀어놓기 참 좋은 노트북이란 말이에요. 이 장점은 그냥 그대로 오고 있어. 그런데 나는 왜 그 맥북 에어를 쓰지 않게 됐냐? 맥북 에어가 사실 제 생산성? 그런 내 일 효율성 이런 거에 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 일단 난 지금 개인적으로 게임용이나 작업용이나 이런 영상 편집용으로는 그 에이수스의 제피러스 G15를 사용하고 있고 그 게임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모든 대부분의 작업이나 게임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휴대용 노트북 지금은 뭐 그램을 쓰다가 최근에 갤럭시 북 프로로 좀 넘어온 상태인데 그걸로는 보통 그냥 정보 검색이나 문서 작업 같은 거 그런 것들만 주로 해. 직장 가져가가지고 그냥 옆에 꺼내놓고 아니면 그냥 간단한 타이핑 정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맥북 에어가 지금 끼어 들어야 되잖아. 지금 끼어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둘 다를 어느 정도 대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게임 노트북 대체하기엔 일단 게임은 안 되니까 그거는 첫 번째 게임은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단 거기서 끝나는 얘기긴 하지만은 이게 영상 편집 맥북 최고다 얘기를 하는데 맥북 에어 M1이 얼마나 좋고 막 무슨 뭐 맥 프로보다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나는 지금 프리미어 프로를 잘 쓰고 있고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 데 있어서 별다른 불편함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지. 그 워크 플로우 있어가지고 맥북에 뭐 파이널 컷으로 넘어가야 할 동기가 너무 적고 그리고 그냥 프리미어를 쓸 거면은 굳이 그냥 저 윈도우 게임 노트북 더 잘 돌아가는데 왜 내가 굳이 이걸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거야. 어차피 내 편집 집에서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첫 번째 이유. 일단 내 게임 노트북 대체 못한다. 그럼 휴대용 노트북은 어떠냐? 휴대용 노트북 되게 좋잖아. 내가 저번에 비교 영상 봐도 알겠지만은 화면도 좋고 맞는데 정말 좋고 스피커 정말 좋고 키보드 트랙패드 다 좋고 좋지. 다 좋은데 왜 안 쓰냐? 결국 익숙한 문제지. 익숙한 문제고 직장에서까지 맥을 쓰면 모르겠는데 결국 직장에서는 윈도우를 쓰고 있단 다 말이야. 윈도우 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랑 연동해가지고 또 거기 쓰던 걸 그대로 쓰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맥보다 윈도우가 편할 수밖에 없어. 이게 여러 가지로.
그 맥북이 빠릿빠릿하고 좋지 않냐 얘기를 해도 문제는 요즘 나오는 윈도우 노트북들은 AMD든 인텔이든 가리지 않고 빠릿빠릿해. 정말 빠릿빠릿하고 인터넷 잘 돌아가고 반응 속도 빠르고 심지어 간단한 작업만 하면은 배터리가 되게 오래가. 맥북이 뭐 배터리가 뭐 10시간 20시간 얘기하는데 윈도우 노트북도 그냥 간단하게 쓰면 8시간씩 가니까 전혀 배터리 타임에도 별로 애를 먹을 필요가 없고 뭐 화면이나 스크린이나 뭐 스피커 뭐 완성도 이런 것도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굳이 내가 윈도우 울트라북을 버리고 맥북 에어를 씀으로써 얻는 이득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램이나 이런 건 가볍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매일마다 가방에 넣으려고 할 때 맥북이랑 그램이랑 그게 있으면은 그냥 그램을 내 가방에 던져놓고 싶어진다는 거야. 사실 내가 할 얘기는 거의 이게 전부긴 해. 왜냐하면 지금 안 쓰고 있는 사람이 평가해가지고 뭐 하겠냐. 너 얘기를 좀 오늘 중점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열심히 쓰고 있잖아, 그치? 난 열심히 쓰고 있어. 그런데 뭐가 문제야?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진짜 나는 열심히 쓰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하나씩 기어 나오는 거지. 처음에 살 땐 되게 좋았어. 정말 좋았지. 너랑 같이 이제 리뷰를 할 때만 해도 너무 좋다. 진짜 장점밖에 안 보였지만은. 아 맞아. 이게 사실 이거 처음 찍는 걸 시도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가. 그치. 원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리뷰하는 걸 한번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산지 한 달쯤 됐을 때 모여가지고 1월달인가 리뷰하려고 영상도 했는데 남아있잖아 아직. 영상 이미 찍고 남아있는데 문제가 거의 맥북 에어를 찬양하는 리뷰가 나와버려가지고 내가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못 올렸어. 일단은 저는 이제 한 반년 정도 맥북을 굉장히 꾸준히 썼어요. 어떤 날들은 심지어 윈도우는 거의 안 쓰고 그냥 맥북만 계속 맥북으로 뭐 작업을 하고 인터넷을 하고 뭐 이런 것들 실생활에서 강좌하고 많이 썼고 일반 유저기보다는 이걸로 영상 편집을 많이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제작자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했고 오늘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작자로서 실제로 사용했던 그런 경험들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단점은 이제 많은 다른 분들 리뷰어분들도 다루고 있는 건데 최대한 그걸 안 겹치게 하려고 했지만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꼭 하면 첫 번째 포트 구성입니다. 포트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죠? 유명한 거잖아 이거. 썬더볼트 2개. 썬더볼트 2개. 썬더볼트 2개 끝. 유명하지 이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편집을 할 때 집에서도 밖에서도 사용을 하지만 제 방 안에서 작업실에서 사용할 때가 더 많고 그때는 이제 포트를 여러 가지를 써야겠지만 먼저 이제 외장 SSD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니까 하나의 포트는 반드시 외장 SSD로 이제 물려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HDMI 출력 이게 또 반드시 필수적으로 사용이 돼야 돼. 왜냐면은 그 화면이 워낙 작은 이제 노트북인데다가 그럼 벌써 두 개가 다 차버렸단 말이야. 이건 대체 불가능한 포트야. 근데 이제 실사용하다가 뭘 이제 제일 피부로 와닿게 느끼냐면은 하나의 포트가 더 필요해 무조건적으로. 그게 바로 충전 포트예요. 충전 포트는 사실상 맥북의 배터리 타임이 좋아서 필요가 그치.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하지만은 클램쉘 모드라고 해서 이제 맥북을 이렇게 닫아놓고 한마디로 이렇게 슬립 모드에서 바로 이제 모니터 연결해서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 그냥 맥미니처럼 쓰는 거지. 그치, 맥미니처럼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도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을 하고 이제 모니터를 이제 있으면은 그래서 얘는 뭐 집에서 쓸 때는 닫아놓고 항상 책상에 올려두지도 않고 저쪽 구석에 놔두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 클램쉘 모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 포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건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 근데 그러니까 결국 이 디스플레이를 안 쓰기 위해서 한 개의 포트 더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가 그런 거잖아. 뭐 클램쉘 모드라는 사실 거창한 이름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뭐 이렇게 막 맥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이걸 열어놓고 그 디스플레이 좀 밝기 낮춰서 밝기 0에 가깝게 해놓고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럴 수 있잖아.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를 굳이 이렇게 내가 써야 되나? 나 그냥 바로 그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맥북을 닫아놓은 채로 굳이 이제 충전기를 꼽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꽂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혹시 그거를 뭐 허브를 사용하면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 그치.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했듯이 필요한 포트가 3개, 4개 이렇게 되니까 저는 허브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HB 노트 채널에 나갔었던 리뷰했었던 거지? 리뷰했었던 이거 포트 리뷰했다. 이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때 협찬 리뷰를 하고 내가 이제 좀 부탁을 해서 받아가지고 내가 이 맥북을 많이 쓰니까 제가 이제 잘 사용하고 있는 녀석인데 그래요. 어떤 특정 허브 제품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근데 이 허브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허브들이 무슨 이 A 타입만 엄청 많이 만들어 놓고 그치 정작 중요한 C 타입은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저런 충전기를 연결을 해서 여기다 꼽는 게 이제 C타입 포트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렇지, 당연히 C타입이니까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A타입이 아무리 많아봤자 충전 포트는 무조건 C타입 하나를 먹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뭐 SSD 같은 경우도 빠른 속도가 또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뭐 굳이 A타입 이거 속도도 낮아가지고 너프 먹어서 사용을 하는 건데. 뭐 아니면 비싼 썬더볼트 허브를 쓰면 좀 낫지 않을까? 비싼 거 쓰면은? 그치. 근데 가격대가 좀 만만치 않게 비싸더라고. 10만 원이 아니라 뭐 15만 원, 20만 원대. 30만 원 가지고 가시. 30만 원 또 가고. 뭐 좋은 거는 한도 끝도 없겠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허브? 중저가형 일반 허브들은 방금 내가 말한 거에 전혀 적이가 안 되는 거지. 결국은 영상 편집을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편하게 쓰려면은 결국 썬더볼트 허브라는 게 거의 필요하다시피 되는 거네. 반드시 필요하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그 외에도 진짜 뭐 말은 안 했지만은 뭐 마이크를 여기 또 연결해서 하면은 하나의 포트가 더 필요한 거고, 뭐 A타입이든 C타입이든 뭐 그런 식으로 말하면 끝도 없는데, 아무튼 부족한 포트 구성은 오히려 내가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더 부족해. 난 4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맥북 에어보다는 이제 맥북 프로. 문제는 이번 맥북 프로는 썬더볼트 2개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번 다음에 더 개선된 맥북 프로에서 4개가 달리면 그걸 사겠다. 나는 이거 팔고 갈아탈 그 포트 때문이라도. 오케이. 그 점은 일단 포트가 모자라다. 이건 뭐 다 아는 문제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모자란지 설명 좀 해준 것 같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일 또 피부에 와닿는 점은 이제 그거지. 마우스. 오랜 그런 단점인 거잖아. 마우스를 이제 뭐 유선 마우스든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든 간에 마우스 조작감이 너무나 안 좋아요. 마우스 조작감이 그냥 똥이야. 이게 마우스 조작감 뭐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어디 들어가가지고 뭐 마우스 가속 끄시면 돼요 얘기하잖아. 맞아. 다 해봤죠. 저도 다 해봤고, 하지만은 기존에 사용했던 윈도우 환경에 비해서 너무나도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뭐 10만 원짜리 마우스를 써도 무슨 만 원짜리 마우스들 쓰니만도 못한 그런 조작감인데, 이건 너무나 불편한데 어떡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얘기가 있어. 이제 터치패드를 쓰면 되지 않냐 얘기하잖아. 그래, 맞아. 그러니까 저도 터치패드 좋고 이제 영상 편집할 때 터치패드로도 자주 하는데 밖에서는, 하지만은 그 사실이 마우스의 구린 조작감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저기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마우스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마우스 블루투스도 문제 있다며 그거. 그래. 추가적으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방금 말한 그 블루투스 이슈, 이거는 뭐 예전 맥북이나 지금 M1 맥북이나 다 똑같이 있는 거고, 막 자질구레한 끊김이나 연결 문제가 정말 많은 제품들에서 다 나타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로지텍을 좋아해서 마우스 키보드 전부 다 로지텍 블루투스. 로지텍 가져와 볼까? 되게 비싼 거 하나 있는데. 가져와 볼게. 그래. 그래. 이거 지금 저도 이제 맥북을 사면서 같이 이제 구매를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 뭐 다른 리뷰에서도 많이 봤을 법한 쓸데없는 기능을 넣어놓고 쓸데없이 비싸게 받는 그 쓸데없는 로지텍 키보드예요. 어떻게 멤브레인이 20만 원이냐? 20만 원 말이 되냐? 그것이 감성이니까. 그것이 감성이니까. 그래. 아무튼 이거를 같이 이제 사서 잘 사용을 하고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잘 못 쓰고 있어. 굉장히 심기가 불편합니다. 내 작업 환경 데스크에는 윈도우가 있고 맥이 있고,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연결을 해서 수시로 전환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뭐 실제로도 그렇게 필요해.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뭐 굳이 이렇게 비싼 거 아니라도 대부분 블루투스가 이제 뭐 1번, 2번, 3번 해서 멀티페어링. 그치, 원클릭으로 멀티페어링 바꿀 수 있다. 뭐 마우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번에 윈도우를 배정을 하고 2번에는 이제 맥을 배정을 해서 이제 번갈아가며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돼? 아니 그거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바꾸면 될 줄 알았지. 걔도 그걸 홍보를 하고 있잖아. 그치? 맥북도 이제 블루투스 연결이 잡혀 있으니까 내가 1번을 눌러서 윈도우를 갔다 왔다가 2번을 누르고 맥을 갔다 오면 당연히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안 돼. 그 무슨 말이야? 왜 안 돼? 그러니까 맥에서 쓰고 있었어. 그럼 윈도우로 이걸 바꿨어. 한 5분 썼어, 윈도우를 1번으로. 근데 이제 2번 다시 맥으로 돌아왔는데 키보드가 작동을 안 하는 거야. 마치 이제 거기 불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걸 1번을 누르는 순간 맥북에서는 불이 꺼지겠지. 근데 이제 2번을 누르는 순간 다시 불이 딱 들어와. 그럼 추가적인 페어링 그게 없이, 그럼 얘는 연결이 됐다고 인식이 되고 키보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여기 뭐 이것저것 찾아봤지? 뭐 해도. 나도 저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이 찾아보고 비슷한 증상의 경우 다른 분도 봤는데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는. 문제 제기만 하고 이제 해결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뭐 이 다음 버전은 해결해 주겠죠. 빨리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업데이트만 필요하다? 안 됩니다. 근데 진짜 그러면은 내가 설정을 잘못했나 싶어서 막 알아본 이유가 또 왜 그러냐면은 마우스는 돼. 마우스는 그 1번, 2번을 할당을 하고 윈도우를 갖다가 맥북을 갖다가 자유자재롭게 이제 전환이 되고, 당연히 키보드도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키보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야. 다른 제품도 사용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비싼 게 안 되는 게 문제지. 이런 말까지 하긴 참 뭐한데 그 뭐지? 맥북 커뮤니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약간 자기들 커뮤니티 내에서는 단점이 뭔지 안다? 이게 안 되는 거 그치. 알아. 이게 안 돼. 지금 이게 안 돼. 이게 불편한 거 알아. 그래.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야 이거 불편해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르겠어 얘기를 해. 그런데 그거를 바깥 사람들이 윈도우 쓰는 사람들이 야 맥북 그거 안 되잖아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은 공론화가 되는 순간 화를 내. 뭐 아니다 뭐 내가 맥북을 잘 써서 아는데 이렇게 하고 뭘 설치를 하고 뭘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또는 뭐 체크 해제해주면은 다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약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다고 이게. 그리고 사실 그것도 이제 자세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보면은 뭐 안 되는 걸 해결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임시 방편 언발의 오줌 누기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너 키보드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있잖아. 키보드 얘기하니까 뭐 그 키 지정도 이상하다며. 아 그거 그게 나 약간 들어보니까 그게 제일 큰 문제 같던데. 나 그거 진짜 큰 문제야. 제 문제 제기를 꼭 하고 싶고 이제 제가 사실 이게 키보드를 이제 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고 뭐 무선으로 쓰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다 떠나서 이제 넘패드도 사용을 하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키들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 쓸 수 있는 뭐 인서트, 딜리트, 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항상 이제 뭐 문서 편집을 하든 아니면 영상 편집 작업을 하든 간에 많이들 쓰시는 키일 거예요. 이것들을 그냥 잘 사용하고 싶어서 굳이 이제 맥북 키보드보다 다른 키보드를 쓰는 건데 안 돼.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가 누르면은 뭐 작동은 해요. 뭔가 이제 액션을 취해주는데 그게 윈도우의 페이지 업, 페이지도 다릅니다.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많이 쓰는 우리 딜리트 키. 그치. 텍스트를 치다가 딜리트 키를 누르면은 이제 뭐 텍스트의 뒷부분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게 제가 이제 뭐 매일같이 쓰는 파이널 컷에서 예를 들어서 텍스트 레이어를 만들고 뭐 거기서 이제 안녕하세요를 친 다음에 지우고 싶으면 이제 백스페이스를 누르거나 뭐 뒤에 있는 걸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키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녕하세요 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뒤에 있는 걸 지워지는 순간 텍스트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텍스트 레이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삭제가 됩니다. 윈도우랑니까 입력된 게 다르다는 거니까. 그치. 윈도우에서 딜리트 키는 분명히 그 반응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 거냐면은 텍스트를 지워주지 내가 선택하고 있던 레이어를 삭제시켜버리진 않잖아. 근데 얘 딜리트는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아까 그리고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뭐 반대로 반응한다 이런 것도 얘기잖아. 애초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키를 눌렀을 때 윈도우처럼 반응 안 하고 그런 이제 홈 엔드 키. 홈 엔드 키가 역시나 윈도우랑 뭔가 다릅니다. 뭐 어떨 땐 또 작동을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엔드 키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또 이제 파이널 컷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파이널 컷에서 안녕하세요 친 다음에 엔드를 누르면은 홈키를 눌러서 그치 앞으로 가야지. 홈키를 누르면은 그 텍스트 창에서 앞으로 가서 이제 그 텍스트 편집이 계속돼야 되는데 홈키를 누르면은 갑자기 타임라인이 제일 앞으로 가면서 텍스트 레이어는 또 해제가 돼. 완전 전혀 다른 키가 반응을 한 거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말하는 불편함인 거지. 나는 이거 엄청 불편하고 또 이제 일각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거 일일이 뭐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을 깔고 어떤 걸 해서 설정을 해면은 뭐 카라비너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카라비너. 카라비너 제가 안 써본 것도 아닌데 카라비너 자체가 카라비너라는 게 그거지. 키보드 매핑 프로그램이지. 그걸 매핑 프로그램이 하는구나. 매핑 프로그램을 이제 맥에서 많이 쓰니까 그거를 써서 이제 손쉽게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애초에 매핑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번거롭고 초보자들 뭐 저 말고 이제 이제 컴퓨터 초보자 분들은 매핑을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실 수 있고 못할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단순하진 않아. 그런 부분들이 따로 매핑을 필요하면 그리고 그럼 내가 그렇다고 지금 카라비너를 쓰고 있냐? 에러 생겨서 안 돼. 카라비너 에러 생겼다고. 업데이트 한다면 안 된다며. 그래서 업데이트 한 다음에 뭐 되다가 갑자기 처음에 한 하루 잘 쓰다가 나중에 또 안 되기 시작해. 뭐 나 같은 경우는 이 키보드를 계속 쓰고 있는데 뭐 카라비너를 켜는 순간 위에 있는 펑션 키가 아예 아무것도 안 눌리고 뭐 지금 이거 돌리는 크라운도 아예 작동을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엔 눈물을 머금고 삭제했어. 그 카라비너도 안 써. 그래서 그런데 약간 맥은 그런 게 있어. 하다가 막혔어. 안 돼.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보지? 안 돼. 안 돼. 안 되고서 이거 왜 안 되죠라는 얘기만 나오고 해답은 없어.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 나도 진짜 공감해. 우리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뭐 방금 말한 거랑 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이제 크롬 뭐 다들 잘 쓸 텐데 크롬이 뭐가 문제냐 하는데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크롬 헬퍼라고 해서 이제 크롬을 사용 중에 이제 막 프로세스 같은 걸 보면은 이제 크롬 헬퍼가 이제 작동을 하면서 아무튼 뭐 이제 뭐 크롬에서 유튜브 재생을 하거나 아무튼 뭔가 뭐 아니면은 내장 플러그인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리소스를 잡아먹게 되는데
뭐 어느 날 갑자기 팝컷을 하고 인터넷밖에 안 켜놨는데 막 크롬이 뚝뚝 끊기고 파이널 것도 막 뚝뚝 끊기면서 막 마우스 막 순간 이동하고. 참고로 너는 16기가 모델이지. 그치, 나 16기가 모델 쓰잖아. 램 16기가 모델이면 팝컷 쓰고 크롬 쓰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정상인 건데. 아무 문제 없어야지. 근데 크롬이 끊긴다고. 크롬이 끊겨. 크롬 켜놓고 파이널 컷 켜놨는데 진짜 막 편집도 안 돼버리고. 그래서 봤는데 그 활성 상태 보기 있지? 그걸로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뭐 무슨 크롬이 CPU를 100% 가까이 잡아먹고 있어. 명백히 뭔가 잘못됐잖아. 그거 잘못됐지. 또 찾아보니까 비슷한 이슈가 크롬에 관련된 이슈들이 많고, 결국엔 답은 뭐냐, 뭐 특별한 뭐 기능을 이용을 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연구실 기능 같은 거, 뭐 그런 거에서 뭘 꺼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은 이제 크롬을 쓰지 마세요. 뭐 다 이런 식이야. 맥북은 뭐 크롬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크롬을 쓰지 마세요. 다음 업데이트 기다리세요. 사파리를 쓰세요, 이런 거. 사파리를 쓰세요잖아. 그리고 내가 말하고 싶은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 맥북을 샀잖아요. 우리 둘 다 교환 받았어. 그치? 와, 근데 노트북을 수없이 많이 샀는데 그 중에 초기 불량으로 교체 받거나 에이스 받은 경우는 진짜 드물거든. 그런데 우리는 둘 다 교체를 한 번 받았고, 교체 받은 이유가 둘 다 디스플레이 때문이었지. 너는 어떤 거였지? 나는 전혀 이거 맥북 쓰는데, 나중에 그 영상 띄워드릴게요. 그 맥북을 쓰는데 갑자기 그 화면의 스크린에 되게 얇은 가로줄이 쫙쫙쫙 긁히는 거예요. 무슨 옛날 TV처럼 되게 무슨 레트로 필터 입힌 것처럼 무슨 가로줄이 쫙쫙쫙 긁히면서 가서 디스플레이 교체받고 그냥 그렇게 AS를 받았어. 지금 뭐 떨어뜨린 것도 아닌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생겼어. 난 더 웃겨. 나는 근데 처음에 사서 아주 잘 쓰고 있다가 정확히 한 3일 4일 뒤에 화면이 안 들어와, 디스플레이가. 그냥 아예 검은색. 난 그래서 내가 뭐 떨어뜨려서 그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외장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을 이용하면 모니터에는 잘만 돼. 근데 여기 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라이트가 백라이트 이게 안 들어온다는 거잖아. 그래서 센터를 갔는데도, 그래서 뭐 교환을 받았지. 결국에는 당연히 교환을 해줬는데, 찾아보니까 또 비슷한 이슈가 또 있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불량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게 일정 확률로 사람들한테 똑같은 게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그 확률이 지금 2명 중에 2명이니까 100%. 100%네. 이게 맥북이 절대로 막 완성도가 이거 좋지, 이거 단단하고 좋지, 이거 좋은데 약간 고장이 안 난다, 약간 불량이 없다, 절대로 아니야. 절대 아닌 것 같아. 나도 너랑 비슷하게 뭐 전자제품을 사면서 초기 불량으로 뭐 교체를 받아야 되거나 그렇게 뭐 센터에 가야 되거나 한 적은 뭐 한 번도 없었는데, 나도 얘를 쓰면서 애플 제품을 쓰면서 처음 갔어. 뭔가 애플 제품은 만듦새가 좋아서 불량이 적다, 고장이 안 난다라고 하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단점은 웬만큼 얘기된 건가? 응? 꼭 말해야 될 부분 같은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이거고, 앞으로도 맥을 쓸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너가 4K로 영상 편집을 하잖아. 거기서 이 맥북 에어가 전혀 문제가 없어? 그래, 이제 내가 그래도 꽤 썼으니까 이제 저는 주로 이제 편집 프로그램으로 파이널 컷을 사용을 하고, 대부분 편집은 이제 4K 촬영물을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고, 단순 컷 편집과 유튜브 영상 정도의 그런 효과를 넣고. 그렇지, 이제 풀프레임 4K 영상을 가지고 쓰고 있고. 그리고 뭐 가끔 뭐 모션 그래픽 작업을 하는데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필요한 뭐 어려운 작업들을 윈도우에서 다 해버리니까 굉장히 쾌적하고 굉장히 쾌적하게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 장점이고, 뭐 그리고 이것도 또 이제 그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영상 포맷이 H.264가 아니라 H.265, HEVC라고. 그치, HEVC 포맷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텐데 잘 돼요. 파이널 컷 기준으로 편집할 때 굉장히 쾌적하게 가고, HEVC로 촬영을 하면은 이제 뭐 어느 환경에서나 그 플레이백이라고 하지, 그 플레이백이 느려지고 굉장히 이제 인코딩 디코딩 버벅이는 게 생기는데, 적어도 M1 맥북 프로세서 기준으로 굉장히 잘. 그 좋았던 점 좀 더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나도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요구를 내가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가 불가능하니까 계속 쓰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맥북을 편집자로서 사용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뭐 진부하지만 하드웨어적인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뭐 디스플레이, 편집자, 특히 이제 저는 영상 편집도 하지만은 이제 사진 촬영도 사진 촬영과 라이트룸을 사용을 하는데, 그 이제
색감 같은 거 미세하게 조정할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그 사진 이제 보정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할 때 이제 맥북 디스플레이가 어디 뭐 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거의 표준이지 표준. 그치. 그래서 나도 윈도우에서 다 해놓고 마지막 색 보정할 때는 맥북을 그냥 갖고 넘어와서 색 보정하는 경우가 많지. 왜냐면 내가 모니터가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뭐 색 재현율이. 뭐 그러게 이제 뭐 또 뭐 그다음 터치패드 그래. 터치패드 되게 잘 아까 마우스 욕했지만은 터치패드 잘 맞는 건 확실하고 윈도우에서 터치패드로 편집 절대 안 했고 맥북에서는 터치패드로 파이널 컷 편집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 뭐 왜 뭐 진짜 뭐 잘 튼튼하게 잘 만들어 놨고 뭐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배터리 타임 그램도 인터넷이랑 유튜브만 보면은 배터리 타임 충분히 길게 가져가지만 그램으로 편집을 하면서 프리미어 편집을 하면서 10시간을 버틴다. 사실 안 되는 거잖아. 맥북은 편집 그냥 5시간 연속 해도 살아있으니까 배터리. 5시간이 뭐야? 뭐 6시간, 7시간까지도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 이제 하드웨어적인 만족도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는 감성이지. 감성. 감성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이 감성이 또 이제 일반인들이 쓰는 막 그런 카페 감성 있잖아요. 뭐 카페에 가서 뭐 이렇게 사과 로고를 띄워놓으면은 뭐 카페 출입 허가가 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말하는 감성은 그거죠. 이제 맥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있으면은 진짜 현업 작가가 된 것 같고 뭐 덕션이 된 것 같고 약간 이런 그런 착각을 이 기기 하나로 느낄 수 있는 거지. 그치. 나는 프로와 같은 기기를 쓰고 있다. 이런, 약간 이런, 그런 이런 느낌으로. 그치. 그치. 실제로 근데 프로분들이 맥북을 정말로 많이 맞아. 쓰시니까. 여기 장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가 마치 프로 편집자가 된 감성을 느낄 수 있고. 게임은 아니도 게임만 마우스 써야 되고 그런 거지. 세 번째는 이제 뭐 네이티브 앱 사용. 뭐 그거는 사실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도 없지. 파이널 컷 하나만의 단어 그 네 글자만 해도 끝나니까. 다만 반대로 말하면 약간 파이널 컷이 되게 킬러 앱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파이널 컷 안 쓰면은 아까 말했지만 뭐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글쎄, 프로툴? 글쎄.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도 있네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모르겠어. 파이널 컷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결국 맞아. 파이널 컷을 사용하기 위해서 맥북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편집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그치. 그리고 아까 말한 뭐 트랙패드를 통한 편집도 완전 파이널 컷에서만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는 나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 뭐 그래서 이제 뭐 그 외에는 이거 꼭 하나 말하고 싶은데 이걸로 마지막으로 할게.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 리뷰에서 이제 장단점을 맞아. 얘기를 할 때 이거 꼭 말하고 싶었는데 단점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호환성. 그러니까 기존 뭐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어도비사의 프로그램들 많이 쓰잖아. 뭐 프리미어 프로 또는 포토샵 이런 걸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직 M1에 네이티브로 안 나왔어요. 맞아. 유일하게 딱 나온 게 라이트룸 하나죠 아직까지. 포토샵. 포토샵 이제 나왔어. 나왔고 프리미어 프로 아마 베타는 나왔을 걸? 여튼.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직 뭐 그게 더디다. 그래서 네이티브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제 뭔가 성능 저하가 일어나고 어떻게 제대로 막 쓸 수 없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써보셨나요? 저는 써보니까 잘 되던데. 이거 가지고 애프터 이펙트 하고 있더라고 이걸로. 저는 애프터 이펙트를 이제 주로 많이 잘 썼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깔아서 다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뭐 굉장히 버거운 뭐 이래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3D 작업은 어렵겠지만은 가벼운 컷 편집이나 아니면은 뭐 효과 입히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컷 편집이랑 그런 효과 작업이랑 그리고 마지막 무거운 그래픽 작업도 다 애프터 이펙트로 하니까 뭐 앞에 그런 그 이제 영상 하나를 만들 때 있어서 초반부 중반부의 프로세스 그 이제 워크플로우들을 전부 다 맥북으로 처리를 해. 최근에도 하나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있어. 뭐 그렇게 해서 가장 이제 마지막 후 처리 어렵고 무거운 작업만 윈도우로 가져가서 했고 그래서 저는 이 네이티브 앱이 아니지만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를 잘 사용을 하고 있고 결국 뭐 호환성 얘기 로제타 2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잘 맞는 거지. 정말 그 로제타 2 번역해서 실행시키는 거가 너무 좋아서 내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네이티브가 안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 네이티브를 굳이 수요가 없는 거야. 네이티브를 만들어달라는 수요가 별로 없는 거지. 맞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나도 지금 솔직히 되게 만족해. 가장 많이 쓰는 애프터 이펙트와 오디션 이거 완전히 부족함 없이 사용하고 그렇지. 내가 하나만 추가하자면은 아이패드 맥북에 너무 아까 호환성 얘기했는데 어도비 이런 거 호환성은 전혀 문제 없는데 문제가 나는 아이패드 앱이 좀 더 빨리 호환이 될 줄 알았어. 그렇지. 근데 뭐 아직도 좀 얘기가 없나? 개발되고 있다는? 모르겠어. 결국 내가 하는 게 없는데 어떡해. 원신 안 들어가면 뭐 의미가 있어? 뭐 진짜 그럼 게임들이 사실 돼야 되는 것 같긴 해. 그렇지.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있는데 결국은 되게 그렇게 할 바에야 네이티브로 좀
아이패드 앱들을 맥에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왔으면 그건 확실히. 자, 일단 하고 싶은 말 대부분 다 했지. 뭐 나는 굉장히 시원하게 말한 것 같아. 솔직히 지금 말한 내용들이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우리가 말한 것들이 사실은 금방 정말로 해결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딴 사람들은 그게 왜 문제야? 라고 뭐 그렇게 역을 내거나. 좋은 노트북 맞지. 그런데 생각만큼 뭐 이 노트북이 모든 노트북 시장을 잡아먹을 만큼 그런 거였냐?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 얘기인 것 같아. 그런 줄 알았지 처음에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앞으로 나 그냥 맥북 쓸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지금 많이 쓰시는 분들 많을 텐데, 또 가성비이기도 하고 여러 많이 사서 쓰시고 계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잘 쓰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약간 저처럼 낭비하고 계신가요? 한번 묻고 싶네요. 댓글에 쓰시는 분들이나 안 쓰시는 분들 한번 남겨주시고. 그래도 이게 사실 그래도 워낙 좋았던 거니까 앞으로 나올 이제 맥북 하반기에 나올 신형 맥북, 그치, 이제 새로 나오잖아. 그거는 진짜 기대해 볼만 하지 않을까? 그치.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포트 좀 제발. 포트가 썬더볼트가 4개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포트를 늘려주거나 둘 중 하나지 뭐.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진짜 오늘 촬영 장소도 빌려주고 이거 음료 제공해주고 여튼 많이 고생해준 우리 스튜디오 휴리스틱님의 채널 아까 띄웠는데 아래에 뭐 적어놓을 테니까. 거기는 사실 뭔데 지금 무슨 영상 올리고 있지 그쪽에는? 지금은 뭐 나는 이제 여행 영상 쭉 올리고 있는데 해외여행 좀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은 이제 일본 여행 같은 것도 많이 올리고 있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과거에 갔다 온 여행을 이제 지금 정리해서 올리고 있지만은 나름 재밌고 유익하게 만들고 있으니 뭐, 관심 있으시면 물론 그거는 약간 뭐 나처럼 정보 전달하는 채널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구독자 얻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 나름. 나름. 난 재밌어. 나만 그치? 재밌어. 우리는 재밌으면 되지 사실. 그거랑 뭐 앞으로 다른 것도 뭐 올릴 계획이지. 뭐 일단 그래서 앞으로도 종종 나올 거니까 제 채널에 오시면은 HB님의 일상적인 모습들과 그 여행지에서의 이런 보지 못한 모습들 얼굴 다 나옵니다. 얼굴 많이 나와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자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갤럭시 북 프로 리뷰할 거예요. 그거 리뷰하고 그 다음엔 아마 인텔 새로 나온 프로세서 그거 주문했거든. 그것도 리뷰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뭐 이건 한번 할까? 두 채널 다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이런 평소 안 하긴 하는데. 그러면 구독 좋아요.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야 근데 어. 이렇게 맥북 리뷰하고 뭐 이렇게 하고 나 맥북 막 열심히 쓴다 뭐 장단점 막 했잖아. 그러고 나서요 지금 빅스마일 하잖아. 어버이날 때는 아빠한테 사드린 건 그램이잖아 결국. 그렇지. 결국 그램인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어. 남들의 추천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추천은 맥북 해준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그냥 윈도우부터 해줘. 아씨 이거 버릴까? 진짜 미쳐버리겠어. 안 걸리겠어. 20만 원짜리.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20만 원짜리. 그런데 그러게 지금 이걸로 볼륨 조절되고 말이야. 볼륨 조절. 볼륨 조절로 되는 갓갓 크라운인데. 나한테 부탁하면은 팔아줄게 중고로. 원래 내가 중고. 근데 이것도 사실 맥북이랑 똑같아. 감성이 너무 커. 내가 이걸 사용하면은 마치 내가 무슨 현업 덕션에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이런 느낌이 들어서.